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경우의 수에 이어서 우리가 순열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중요하게 본 게 뭐였죠?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사용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부분은, 자, 이제는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공식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예로 먼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면은, 자, A, B, C, 그리고 D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A, B, C, D, E가 있어요. 자, 얘네를 어떻게 한다? 바로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바로 순서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보면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각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마련해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이미 하나가 뽑혔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선택 여지는 바로 3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자, 얘네들은 무슨 법칙이에요?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얼마가 돼요?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5개도 어떻게 하느냐? 5자리를 미리 마련해줘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5개, 그 다음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이에요? 바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120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냐? N개를 자, 일렬로 나열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N개니까 우리가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면 자리가 몇 개가 될까요? 바로 총 개수는 몇 개? N개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N개. 그 다음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자, 마지막까지 가면은 얼마? 하나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그 개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법칙이에요? 바로 고배 법칙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어떤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기호가 뭐냐? 바로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느낌표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글로는 n 계승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영어를 읽게 되면은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살짝 잠깐만 보면요. 자, 네,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1 팩토리얼은 값이 바로 1이에요. 당연하죠. 그냥 하나를 하나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죠. 자, 그런데 0 팩토리얼은 얘도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나열하는 것도 한 가지 경우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의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한 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자,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얘가 어떤 부분이 되느냐? 자, 시작점, 여기서 보면은 n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 곱해준다는데, 자, 얘는 n-1부터 시작이죠. 바로 n-1 곱하기 n-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n부터 시작해서 바로 1까지 곱해지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에 대한 성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지금 할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 두시고 자, 또 하나 예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뽑아서 자, 순서 있게 나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에서 D, E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회장과 자, 부회장을 뽑는다. 자, 두 번째 자, 회장과 부회장과 자, 총무를 우리가 뽑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가지수로 한번 보면은 회장 경우의 수, 부회장 경우의 수. 자, 얼마가 될까요? 우선 5명 중에서 내가 1명 뽑아야 되기 때문에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죠. 자, 부회장은 이미 앞에서 회장이 1명 뽑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에서 뽑아야 돼요. 얘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무슨 법칙? 고배 법칙이 돼서 바로 20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장, 부회장, 총무 보면은 마찬가지로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총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죠. 얘도 동시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고배 법칙.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될까요? 바로 60가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여기서 뽑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바로 1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뽑는 인원수가 몇 가지예요? 바로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는 그 숫자가 얼마큼 차이 나요? 바로 2가 차이 나죠. 항상 얘는 몇 개를 뽑든 내가 뽑는 그 개수에 보다 항상 하나가 모자르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곱해지는 개수가 자, 만약에 내가 2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하나가 난다는 거고요. 만약에 뽑는 개수가 3개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 나는 게 2개가 돼요. 만약에 뽑는 개수가 4개다 그럼 차이 나는 게 몇 개? 3개. 그런 식으로 하나가 모자르게 차이가 나요. 뽑는 개수보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식을 세워 보는데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뒤 자, 순서 있게 나열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뽑을 때 볼까요? n개 자, n-1 자,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r개를 뽑게 됐을 때 차이 나는 것은 바로 r-1만큼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뽑는 개수보다 하나 모자르게 차이가 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n 빼기 r 빼기 1이라는 요 값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n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이 바로 n permutation r.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전체 개수고요. r은 뭐가 된다? 우리가 자, 뽑는 개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에서 우리가 여기는 뭐가 돼요? n-r 플러스 1이 되겠죠? n-r 플러스 1이라는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팩토리얼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이어서 순차적으로만 연결만 시키면 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n 곱하기 n-1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했다가 n-r 플러스 1인데 그 다음 순번은 뭐가 될까요? 바로 자, n-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r-1 하나씩 모자르게 가고 점점점에서 얘도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얘는 원래 없던 식이었죠.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똑같게 만들어 준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분자를 한번 볼까요? n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바로 n 팩토리얼이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n-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가더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n-r 팩토리얼. 그러니까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갔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된다?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갔기 때문에 바로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순서 있게 나열했다고 해서 바로 순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거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2개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바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개념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게 되고요. 나머지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개념만 살짝 더 하고 우리가 오늘 문제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을 한번 잠깐만 더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순열의 성질을 잠깐 보면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자,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뽑는 개수를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뭐였죠? 그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바로 n 팩토리얼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n에서 p에서 1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n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n에서 p에서 우리가 0이다. 뽑는 개수가 없다. 라고 하면 얘는 1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자, n, p, o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n 마이너스 자, 0이 되겠죠. 팩토리얼. 그리고 n 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럼 결국은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순열의 성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순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자, 인접하거나 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엄마, 그리고 아빠. 자, 그 다음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와 아빠는 자, 인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자녀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그림을 보면은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 1 그리고 자녀 2 그리고 자녀 3이라고 했을 때
자, 엄마 아빠는 인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엄마하고 아빠는 뭐가 된다?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1려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요 네 명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명을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돼요? 바로 4팩토리얼 되죠. 자,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칙? 바로 곱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인접하는 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엄마와 아빠는 자, 인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은 엄마하고 아빠는 줄을 먼저 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녀만 먼저 그 자리를 해줄까요? 자녀 2, 자녀 3을 보면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인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엄마 아빠는 요 빨간색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는 요 네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서 있게 나열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는 뭐가 돼요? 바로 4개 중에서 나는 엄마 아빠 두 명을 내가 순서 있게 나열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는 3명은 우리가 순서 있게 또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3팩토리얼이 됩니다. 이 경우도 뭐가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이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적어도 뭐뭐한 경우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는 경우의 수와 그 반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일어날 경우의 수, 안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만 딱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적어도 뭐뭐한 경우를 우리가 채택하는 이유는 자, 실제로 안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적어 구하는 게.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아니라는 경우 수를 빼주면 우리가 무조건 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동전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적어도 자, 뭐뭐가 한 면이 앞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동전 3개니까 3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앞, 뒤, 그리고 앞, 뒤. 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순서를 또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고 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앞.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1가지예요. 자, 얘는 지금 개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하더라도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과 한번 볼까요? 적어도 앞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적어도란 말을 어떻게 해요? 모두라고 바꿔요. 자, 그리고 적어도 한 면이니까 모두 뭐가 돼요? 요 반대 경우 뭐가 됩니까? 바로 뒷면이 나온다고 하면 자,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얼마가 나오죠? 바로 8이 나오죠. 8 빼기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뭐가 된다? 모두 뒷면은 1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7가지. 똑같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뭐뭐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적어도라는 요 내용을 어떻게 한다? 모두로 반대로 바꿔요. 그쵸? 그 다음에 뭐뭐한 경우를 어떻게 해요? 자, 반대 경우로 바꿉니다. 말을. 자, 이렇게 바꾸면 앞에서는 얘네는 뭐를 뺀다? 바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생각보다는 되게 좀 많이 유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여사건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개념.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필히 잘 익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순열은 내용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세요. 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순열의 뜻을 한번 볼까요? 자, n 곱하기 뭐가 돼요? n-1 p r-1.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r-1이죠. 자, 요거를 아까 우리가 팩토리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선 n 곱하기 자, 분자는 뭐가 될까요? n-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겠죠. 우리가 차니까. 얘랑 소거가 되네요. 그러면 n 곱하기 자,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위에는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n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n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n 퍼뮤테이션 r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뭐 다르게 한 번 더 하는 방법이 어차피 내가 얘를 순서 있게 나열을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치면 자, 총 개수가 지금 먼저 자, 얘가 지금 몇 개가 될까요? 바로 r개를 우리가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지금. 그쵸? r개를 뽑아서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미 몇 개가 돼요? 첫 번째를 빼버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시작이 얼마예요? n- 얼마? 1이죠. 자, 그러면 내가 뽑는 개수는 얼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r-1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봤을 때 자, n 곱하기 뭐가 돼요? n-1 그 다음 자, 퍼뮤테이션 뽑는 개수가 한 개가 줄었죠. 그래서 r-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내가 전체 n개에서 우리가 r개를 뽑는 거니까 얘가 자체가 n 퍼뮤테이션 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우리는 같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을 보면 10명의 회원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래요. 자, 얘는 회장, 부회장, 총무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죠. 자, 10명 중에서 내가 몇 명? 3명을 뽑는 거니까 바로 10 퍼뮤테이션 바로 3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냥 굳이 뭐 숫자 계산한다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n명의 합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얘는 n 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n가지. 부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n-1가지다. 자, 이거를 두 개를 곱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21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 수가 있죠. 뭐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만족하는 어떠한 그 숫자를 찾으셔도 됩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 보시고요. 자, 유형 세 번째 거 보면은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자리 정수니까 100의 자리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10의 자리. 자, 이쪽은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몇 가지가 돼요?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어느 숫자 하나 뺐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죠. 바로 4가지가 돼요. 자, 그리고 1의 자리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3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리고 세 자릿수 중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시면, 자, 우선은 우리가 1의 자리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는 두 군데 이렇게 되는데 1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0.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2. 그 다음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가 얼마?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자, 0이 됐다고 하면 얘는 첫 번째 경우가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되겠죠. 뭐 0 뺐으니까 그 나머지 숫자 4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도 되고 그 다음 3가지. 그래,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경우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 1의 자리가 2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0, 1, 3, 4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숫자 3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몇 개? 3개. 얘네도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는 4가 있으니까 어차피 얘랑은 조건이 같죠. 그래서 3 곱하기 3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자릿수 중 3의 배수라는 거. 자, 3의 배수 판별법 어떻게 돼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바로 3의 배수죠. 자, 숫자가 3의 배수가 나오려면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0, 1, 2 이렇게 돼 있고 0, 1, 4 안 되니까 그 다음 0, 2, 4가 되겠네요. 0, 2, 4도 3의 배수. 그러면 0이 들어가는 거는 이미 다 했어요. 그럼 1이 들어가는 거는 바로 1, 2,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1, 2, 4 안 되죠. 그 다음 2, 3, 4. 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얘네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세 자리 그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얘네 둘이는 0이 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자, 2개. 그 다음은 몇 개? 2개, 1개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 경우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으니까 4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바로 3가지. 두 번째는 2가지, 마지막은 1가지가 됩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도 몇 가지? 바로 6가지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도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6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해주면 바로 이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유형을 풀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경우의 수는 개념은 작은데 문제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순하게 유형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말에서 어떤 경우, 그러니까 뭐 정수를 만든다고 할 때 내가 이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법칙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분석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돼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을 보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학생 3명이 이웃이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1, 여2, 여3 자, 그 다음에 남1 남2, 남3, 남4.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얘네는 한 묶음으로 생각을 했죠.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명으로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여학생 안에서 얘가 뭐가 돼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바로 3팩토리얼이 되겠죠. 3명을 1로 나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여학생은 한 명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바로 5팩토리얼이 돼서 두 개는 무슨 법칙? 바로 곱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문제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학생 우선은 냅둬요. 알겠죠? 자, 여학생 우선 냅두고 어떻게 합니까? 남학생부터 나열을 해보죠. 자, 남 1, 그리고 남 2, 그리고 남 3, 그리고 남 4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몇 군데가 발생을 해요? 바로 3군데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여학생이 들어가는 이 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5개 중에서 퍼뮤테이션 자, 3명이 들어가는 거죠. 5 퍼뮤테이션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자도 얘네들도 뭐를 해야 돼요?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 팩토리얼이 돼서 두 개가 뭐가 됩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곱하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형은 앞에 거하고 약간은 좀 다른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교대로 있는데요. 얘는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니까 우리가 자, 남 1, 자, 남 2, 자, 남 3. 자, 경우를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여 1, 여 2, 여 3.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남자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여학생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3팩토리얼에서 두 개 부여법칙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죠. 어떤 경우가 더 있어요? 바로 자, 여 1, 그리고 여 2, 그리고 여 3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남자가 뒤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구한 거에서 얼마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인원수 같을 때는 앞에서 뒤에서 교대로 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인원수가 달라졌죠. 자, 그럼 교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얘는 자, 남 1, 남 2, 남 3, 남 4 여기에서 여자가 뭐가 된다? 안으로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1, 여 2, 여 3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교대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남자들끼리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자, 그리고 여학생끼리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바로 3 팩토리얼. 둘이는 동시에 해야 되니까 바로 곱의 법칙.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을 보면은 S가 맨 처음, P가 맨 마지막이래요. 그럼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S, 그 다음에 P가 맨 마지막. 맨 처음,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자, 총 붙자수가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7개니까 바로 자, 가운데 자리는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글자가 여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뭐예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따지면 되니까 바로 5팩토리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보면은 먼저 S하고 P를 이렇게 냅둡니다. 자, 두 개의 글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S하고 P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P하고 S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에서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경우를 한번 보면은 자, 총 몇 글자예요? 우리가 5글자, 아니 7글자죠. 그러면 둘, 4개니까 우리가 3글자를 하나 다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자, 그런데 S하고 P는 얘는 세트로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먼저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돼요? 자, 내가 5개 중에 2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5에서 P,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떨거지는 이렇게 똥똥똥 나오니까 얘를 하나 뭉태기로 보고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1로 나열한다? 그럼 4팩토리알. 자, 그럼 두 개를 우리가 곱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S에서 P 사이에 두 개가 있는 경우는 P에서 S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를 해준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S와 P니까 요거 하나 경우만 생각해서 오답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고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저고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 저고도라는 것은 바꿔요. 모두. 자, 한쪽 끝에 뭐예요? 모음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모음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두 뭐가 돼요? 양 끝이 바로 자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요? 바로 모두 양끝 자음되는 경우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전체 경우는 뭐예요? 7팩토리얼이에요. 7글자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양쪽 끝을 자리를 마련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5군데가 되겠죠. 자, 우선은 자음이 누구누구예요? 간혹 가다가 자음과 모음을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음, 얘는 뭐예요? 모음이죠. 그리고 자음, 그 다음 모음, 얘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이 4개, 모음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이 지금 4개니까 이 두 군데에 갈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우리가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는 어차피 내가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양쪽에 자음을 깔아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건 뭐가 돼요? 바로 5팩토리얼이 되겠죠. 얘네 5개를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4 퍼뮤테이션 2 곱하기 5팩토리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유형 6번까지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 유형 3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의 문제 마지막 3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A, B, C, D를 사전식 배열을 하면 120개의 어떤 경우가 나온대요. 나열을 하면. 그렇죠? 5팩토리얼이니까 120이죠. 자, 근데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름차순인가요? A, B, C, D, E가 가장 첫 번째 글자고요. E, D, C, B, A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냥 글자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사전이 많아서 이 사전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오름차순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로 한번 글자들 쭉 나열해갖고 오름차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간단히 나오겠죠. 자, 우선은 요게 몇 번째 글자냐 요걸 보는 건데, 자, 우선은 앞 글자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는 거예요. A가 나올 때, 자, 뒤에는 몇 글자? 4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바로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B가 나왔을 때 얘는 몇 글자? 어차피 이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C가 나오는데 그 다음 뭐가 돼요? A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87번째.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B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A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몇 팩토리얼이야? 얘는 3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 A, C, B, 그 다음 A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D, E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C, B, A, 그
그 다음 E,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 개수를 따지면 우리가 바로 얘의 그 순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다 그냥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87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A로 됐을 때 뭐가 돼요? 4팩토리얼. 그냥 얘는 얼마야? 24라는 거죠. 자, B가 됐을 때는 뭐가 돼요? 얘도 4팩토리얼 24예요. 자, C 됐을 때는 뭐가 돼요? 얘도 4팩토리얼 얼마? 2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얼마냐면 바로 72가지가 돼요. 그럼 앞으로 몇 가지만 더 구하시면 돼요? 15가지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럼 D에서부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DA는 자,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DB는 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자, 3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D, C. 자, 요거를 우리가 그냥 네모네모해서 6가지 다 하면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5가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돼요? A 몇 가지? 얘는 2가지가 됩니다. 자,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1가지 남았죠? 자, 그러면 D, C, B. 그 다음 뭐가 돼요? A, 그 다음 E라는 값이 1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87번째 글자는 D, C, B, A, E라는 우리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이건 어떤 뭐 공식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경우로 하나씩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요거를 오름차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림차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87번째라는 것은 어느 수에 가까워요? 120에서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다시 그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D, E로 시작했을 때 나오는 거.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뭐로 생각하는 거? D로 생각해서 우리가 거꾸로 내려와서 87번째 찾는 것도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쵸? 우리가 120가, 그 끝번호가 120번이니까 120번에서 87 찾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유형 8번을 보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잠깐 A, B, 그 다음 여기를 저기 C, D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그 서로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을 짓는 방법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짝을 지어야 되니까 A하고 C가 되면 B하고 D는 자동적으로 짝이고 A하고 D 하면 B하고 C는 자동적으로 짝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우가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짝을 만드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경우는, 자, 얘는 이제 임의로 우리가 한 팀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2팀을 우리가 5줄로, 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개 중에 우리가 2명을 순서 있게 나열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선은 짝을 짓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왜 그러면 A하고 만약에 C가 앉는다면 C하고 A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그리고 BD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이 돼서 바로 요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자리에 앉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유형 9번 마지막 보면 6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A, B가 무조건 짝꿍으로 이웃해야 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할 때 중요한 거는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경우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웃할 수 있는 경우 자리가 뭐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랑 그 다음 이렇게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우선은. 자, 그 다음 거기서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2팩토리얼이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먼저 선택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가 돼요?
바로 4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자, A, B가 정한 후, 자, 나머지 사진 나열입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A, B의 위치를 정한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정하고 나서 A, B가 될 수 있고 B, A가 될 수 있는 순서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어떤 경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문제 분석을 하시고 단순하게 답만 끄집어내지 마시고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문제를 잘 읽고 체크를 하셔야지 경우의 수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오늘 좀 지루하고 긴 수업 여러분들 들으시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